좋아하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 있으실 겁니다. 언제부터 내 아이와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멀어졌을까? 한때는 작은 손을 꼭 잡고 걷고 발열이 나면 밤새 곁을 지키고 학교 등록금과 첫 직장까지 묵묵히 뒷바라지하던 부모였습니다. 나의 시간, 에너지, 젊음을 온전히 내어주며 키워낸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는 전화 한 통도 부담스러운 존재로 변하고 때로는 마치 남처럼 대하는 현실 앞에서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오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 역시 기업을 세우고 확장해가는 동안 누구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삼성상해를 대구에서 막 일으키던 시절에도 전자산업의 도전에 모두가 말렸던 시기에도 제 마음의 중심에는 늘 가족은 버팀목이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결코 가벼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 영상은 원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깊게 베어버리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들린 순간 우리는 왜 멈춰서야 하는지를 오늘 정확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결코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마음속 깊이 느끼는 진실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남은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그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난 태어나고 싶다고 한 적 없어.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다뤄야 할 말입니다. 조용한 새벽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세월을 떠올리다 보면 이 한 문장이 왜 부모의 마음을 깊게 무너뜨리는지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저는 대구 삼성상해를 막 세웠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좁은 방 한켠에서 장부를 펴고 아이가 제 무릎 위에서 잠들던 그 고요한 순간들. 겨울이면 방 안이 꽤 추웠지만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당신도 그랬을 겁니다. 때로는 밥을 굶어도 아이에게는 든든한 한 끼를 챙기고 몸이 아파도 아이가 열이 나면 밤새 등을 쓸어내리며 괜찮다고 속삭이던 시절, 부모가 자식에게 준 사랑은 계산 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른이 된 자식의 입에서 난 태어나고 싶다고 한 적 없어. 이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그 말은 부모가 평생 바쳐온 시간과 희생을 단숨에 부정하는 칼처럼 파고듭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불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나는 원하지 않았으니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왜곡된 뜻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 인생의 모든 무게를 영원히 떠안아야 한다는 듯한 말투. 저는 사업이 위태로웠을 때도 많았습니다. 공장을 짓고 산업을 바꾸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불안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부모는 그렇게 자신의 두려움과 아픔을 감추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사실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말처럼 안 태어나고 싶었어 라고 던질 때 그 말이 부모의 삶 전체를 뒤흔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져야 할 책임은 이미 완수됐습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고 배움과 사랑을 주고 세상에 설 수 있도록 이끌었다면 그 순간 맡은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이 말이 반복된다면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거리두기입니다.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부모는 평생 많은 것을 줬지만 자신의 존엄만큼은 누구에게도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관계를 위해 나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이 당신의 남은 삶을 평온하게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연락해주는 것만도 감사한 줄 알아. 오늘 우리가 짚어야 할 두 번째 말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부모의 마음을 가장 깊고 조용하게 상하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삼성상해를 일으키고 수원의 공장을 세우며 전국을 오가던 시절에도 가족과의 시간만큼은 소중히 여겼습니다. 잠깐 얼굴을 마주하는 그 몇 분이 어떤 날엔 하루 전체를 버티게 할 힘이 되었지요. 그런데 부모에게는 소중한 이 시간이 어른이 된 자식에게는 시혜처럼 베푸는 시간이 되어버릴 때 그 괴리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쁜데도 시간을 내줬다. 말을 걸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 이 말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리고 더 나쁘게는 나는 위에 있고 당신은 아래에 있다.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자신은 굶은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피곤해도 등을 두드리고 아파도 웃으며 받아주던 그 시절. 그런데 이제는 겨우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베푸는 일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부모는 자신이 한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조차 잊혀진 듯한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반복되면은 부모는 자식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늘 조심하게 되고 혹시 실수할까봐 미리 움츠러들며 자식의 눈치를 살피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부모의 마음속에는 기쁨 대신 수치심, 위로 대신 불안, 사랑 대신 침묵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이 말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되는 정서적 서열 만들기입니다. 사랑은 위아래가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의 시혜를 구걸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절대 잊지 않았던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높낮이가 없어야 한다. 이 원칙은 가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높고 낮음이 생기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힘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었다면 부모는 반드시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관계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만약 얻는 것이 슬픔과 상처뿐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사랑을 시혜로 바꿔버린 그 말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계속 이어진다면 당신은 한 걸음 물러날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경계를 존중해. 그러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 오늘 우리가 다룰 세 번째 말입니다. 이 말은 요즘 어른이 된 자식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부모에게는 젖은 장작처럼 천천히 그러나 깊게 스며드는 상처가 됩니다. 경계, 즉 선을 그어 지키는 일은 원래 필요한 것입니다. 저 역시 사업을 하며 크고 작은 조직을 운영할 때 사람마다 지켜야 할 구역과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질서를 위해서였고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경계는 서로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이지 상대를 버리기 위한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은 이 경계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일이 틀어졌다든지 기분이 상했다든지 사소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든지 이런 이유를 들어 갑자기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듯 말합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해. 조용히 지내고 싶어. 내 마음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어.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종종 부모를 벌주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으니 당분간 나를 잃어도 감내하라. 이런 식의 서늘한 메시지 말입니다. 부모는 이해하려 합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혹시 상처를 줬나? 나는 어떻게 해야 관계가 좋아질까? 그러나 이런 자문은 더 깊은 혼란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저도 평생을 기업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오며 하나를 배웠습니다.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이는 침묵이라는 이름의 벌을 내리지 않는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잔인합니다.
전화를 기다리며 문득문득 귀를 기울이며 어느 날은 괜히 창밖만 바라보며 혹시 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그 시간. 그 하루하루는 부모의 마음을 천천히 잠식해 갑니다. 자식이 말하는 경계가 대화를 중단하고 관계를 끊고 부모를 죄인처럼 만드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경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서적 고립, 그리고 방식이 다른 버림입니다. 부모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침묵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나에게 가해지는 벌인가?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물러설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경계를 지키고 싶다고 말하지만 부모 역시 자신의 평온을 지킬 경계를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거리를 허용하지만 버림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그것이 내 자식이라도 경계를 핑계로 부모를 고립시키려 한다면 부모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네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나를 짓밟게 두지는 않겠다. 그리고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경계가 됩니다. 예민하네. 너무 생각이 많아. 오늘 우리가 다룰 네 번째 말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가볍습니다. 마치 농담처럼 또는 다정한 조언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진심을 털어놓는 순간 이 말이 돌아오면 그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벽이 되어 마음을 막아버립니다. 저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사업을 지켜야 했던 시절을 잘 기억합니다. 제당 공장을 세울 때도 전자산업에 뛰어들 때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밤새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의 울타리를 다듬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귀한 것은 솔직한 대화, 곧 서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이 말이 조금 서운했다. 너의 행동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때 돌아오는 대답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렇게까지 생각할 일 아니야. 이런 말이라면 그 순간 부모의 감정은 한순간에 문제가 됩니다. 이 말은 부모의 아픔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부모의 탓으로 돌립니다. 부모가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예민해서 과하게 반응해서 생긴 문제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는 데에 나이는 없습니다. 좀 더 늙었던 사람이면 느끼는 감정의 깊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쟁을 겪었고 사업 실패의 문턱도 여러 번 넘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 넓어진 마음이 상처를 느끼는 것은 예민함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예민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감정을 뒤집는 기술입니다. 부모가 상처받은 이유를 따지기 전에 상처받은 부모의 감정부터 문제 삼는 방식이지요. 그 순간 부모는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괜히 말한 건가? 내가 너무 늙어서 마음이 불안정한 건가?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부모는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인간인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자식은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고 부모의 마음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감정을 조롱하지도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그것이 자식이라 해도 부모의 감정을 예민함으로 덮어버린다면 그 말은 경고입니다. 그 관계는 일방적이고 책임은 부모에게만 떠넘겨지고 있으며 자식은 아직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처는 진짜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말로도 지워져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은 이미 인생 다 살았잖아. 이제는 제 인생을 살게 해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주해야 할 그리고 가장 가슴을 베는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논리적이고 차분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속엔 차가운 단절과 냉정한 거리감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사업 속에서 살았습니다. 삼성상해를 열고 재분제당을 세우고 훗날 전자사업에까지 몸을 던지며 수많은 위기와 선택의 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 살고 끝나는 시계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계속 흐르고 이어지는 시간이라는 것. 그런데 자식이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부모의 시간에 갑작스레 마침표를 찍습니다. 마치 부모의 역할은 이미 끝났고 부모의 존재 가치는 지난 시절에 묻혀버렸으며 지금의 부모는 그저 옛날 사람, 자리만 차지하는 존재처럼 말입니다. 부모는 평생을 아이에게 걸었습니다. 첫 울음소리에 기뻐하고 첫 걸음마에 눈물 흘리고 비바람 치던 시절에도 이 아이만은 무사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어른이 된 뒤 부모를 책장 끝에 놓인 오래된 책처럼 대할 때 부모는 자신의 존재 전체가 흐릿하게 지워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자식에게도 인생이 있습니다. 독립해야 하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점은 누구보다 부모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 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독립이 부모를 삶에서 잘라내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은 다 살았으니 이제는 물러나세요. 이 말 속에는 책임 회피와 냉담이 섞여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과 희생을 잊고 부모의 현재를 가볍게 치워버리려는 태도입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인생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의미 있으며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제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혜를 간직한 사람, 인내를 배운 사람, 사랑을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이제는 내 인생을 살게 해라 라는 말로 부모의 존재를 잘라내려 한다면 그 말은 부모에게 향한 냉정한 선긋기이자 감정적 결박에서 벗어나려는 자식의 자기 변명일 뿐입니다. 부모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남의 기분에 맡길 만큼 나는 작은 존재인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필요할 때만 떠올리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삶을 가진 사람이며 오늘도 사랑할 수 있고 오늘도 배우고 오늘도 성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식의 말이 당신의 삶을 규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부모의 생은 부모의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누구의 허락도 없이 당신 자신의 평온을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길게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쏟아부은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랑을 되돌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부모의 헌신이 반드시 감사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저 역시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떠나보냈습니다. 성공의 순간보다 실패의 순간이 더 많았고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도 사람 때문에 버티는 일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강제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나 자신의 평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당신도 그럴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 상처받고도 웃고 서운해도 이해하려 하고 버려진 듯해도 다시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존재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가? 나는 왜 내 삶을 남의 기분에 맡기고 있었는가? 내 평온은 왜 늘 뒤로 밀려나 있었는가? 이제는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주었습니다. 밤을 새워 아이를 돌봤고 어려운 시절을 묵묵히 견뎌냈고 때로는 자신의 꿈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자식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시간은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식의 비위를 맞추느라 마음을 쪼그라뜨릴 시간도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손에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여전히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평온은 누군가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작게 만드는 관계에서 물러서는 것은 사랑의 포기가 아니라 존엄의 회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한 문장만 남겨도 좋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상처 위에서 살지 않겠다. 이제는 당신의 남은 시간을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과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평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충분한 사람입니다. 충분한 사람입니다. 충분한